간단히 3기 오기서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제5 문수사리문질푼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묻기를 보살은 어떻게 병이 있는 보살을 위로하여 깨우쳐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몸이 무상함을 설하지만 몸을 싫어하여 떠나도록 설하지 않고 몸이 괴로움이 있음을 설하지만 열반을 좋아하도록 설하지 않으며 몸이 무아임을 설하지만 중생을 가르쳐서 이끌도록 설하고 몸이 공적함을 설하지만 끝내 정멸하도록 설하지 않으며 이전의 죄를 뉘우치도록 설하지만 과거에 빠지도록 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병으로서 저 사람의 병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마땅히 숙세의 무수한 세월의 괴로움을 알고 일체 중생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기를 염원하며 복덕을 닦는 것을 생각하고 청정한 생활에 대해 생각하며 근심과 고민을 내지 말고 항상 정진을 일으키며 마땅히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온갖 병을 치료하니 보살을 응당 이와 같이 병에 있는 보살을 위로하여 깨우쳐서 그로 하여금 환희하게 합니다. 보죠. 며칠 전에 도반스님이랑 통화하다가 도반스님이 가까운 지인인데 서울대학을 나와서 한 길만 쭉 가더니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대. 평소에 우울증을 좀 알았었는데 마음의 병이 심해서 스스로 목을 메었대. 서울대학을 나와서 한 길에만 열심히 매진하는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기대가 버거웠던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이후에 돌아오는 허무한 허탈감, 공허함 때문인 건지 한 길만 가니라고 짝없이 살아가는 길에 갑자기 밀려온 외로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문득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마음이 그려낸 아픈 마음의 병에 잘 조치를 못해서 그 마음의 병이 너무나도 심해져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어.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주위 친구의 한마디 말에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몇 날 며칠을 앓는 이가 있어요. 젊어서는 단번에 올라왔던 건강한 길이 나이가 드니 단번엔 못 올라오고 중간에 한 번 쉬고 몇 년 또 지나니 이제 두 번 쉬고 몇 년 더 지나면 세 번 쉬어야 올라오는 거리처럼 몸이 많이 버거워서 힘들다고 하소연한 이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가 있어. 님들은 주위의 지인이 몸의 병에 시달려서 괴로워하거나 마음의 병에 시달려서 괴로워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하여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될 것은 요즘 몸이 어떠니? 힘들진 않니? 조금 차도는 있니? 마음이 너무 버겁진 않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져 가고 있니? 라고 먼저 그 사람의 병의 증상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정말 힘들겠구나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위로인 것 같아요. 약을 주질 않아도, 큰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나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모를 치유가 돼요. 위로가 되고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져요. 아픈 이를 위로하는 첫 번째는 공감해 주는 거야. 그렇게 힘들구나, 아프구나라고. 그런 위로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그런 병을 계기로 깨우침에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길은 몸과 마음이 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며 몸이 점차 노쇠져가고 무너져가서 벌어지는 아픔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 노안이 오지. 그런 일을 겪으면 화가 나고 불안할 수 있지. 라고 모든 것은 정말 인연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한 것이 없음을, 천년만년 젊은 줄 아니까 늙어가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왜 이러지라고? 당연한 건데 사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인지 모르고 젊음이 영원한 것이냐 여기는지라 왜 이젠 이렇지라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몸이 무상한 것임을, 그렇거늘 몸이 무상한 것이거늘 마치 항상한 것이냐 집착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음을. 이건 참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다만 연에 따라 나타나는지라 잘 관리를 하면 좀 더 잘 작동하는 거고, 조금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조금 빨리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이런 몸과 마음의 병은 조금 관리를 못해서 좋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각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자거나 너무 과음이나 과로를 하거나 하는 등등의 좋지 못한, 지난 날에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이 이런 병을 가져다 준 거니까 내가 그동안 좋지 못한 생활을 했구나 라고 알아차려서 뉘우치고,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작은 것을 예민하게 반응했구나, 내가 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뭔가 내가 원하는 상을 그리고 상이랑 다르면 막 탓하고 원망하고 애를 쓰는 식의 마음의 습관 때문에 이렇게 몸도 경직되고 응어리지고 병이 생긴 거구나. 내려놓아야겠다. 생각으로 추구하는 건 좀 내려놓고 온몸으로, 가슴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지난날에 좋지 못한 마음의 습관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다 비로소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안 돼요. 외로워 보면 외로운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고, 갑자기 삶에 대한 뭔가 모를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껴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절감하는 이의 기분을 공감하게 돼요.
자신의 병으로서 다른 사람의 병을 안타깝게 여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나의 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병은 아까 말한 그런 무상한 것임을, 실체가 없음을, 공적하지만 오직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을 집착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벌어졌던 나의 병을, 나의 병과 병의 원인과 병의 원인이 치유하여 극복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실감을 한지라 스스로 환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 스스로 의사가 되어서 스스로 병도 들어보고 스스로 건강도 회복해 본지라 수많은 병든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병이 낫도록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모든 좋지 못한 병들은 막 인색하거나 막 버럭 화를 내거나 등등으로 사람이 좀 덕이 있지 못하고 자꾸 속 좁은 마음으로 좋지 못한 마음의 습관과 좋지 못한 덕성 때문에 병이 생긴 거니까 지금부터 내가 좀 덕을 길러야겠다. 인색한 마음을 좀 이겨내고 조금이라도 베푸는 기쁨을 맛봐야겠다. 욕심에 막 물들어가지고 버럭 화내지 않고 서로 욕심을 조금 잘 제어하고 화난 마음도 좀 알아차려가지고 좀 평온한 마음도 이러면서 뭔가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지혜도 개발하면서 스스로 조금 복덕을 조금 지어서 복스러운 삶을 살아서 좀 청정한 삶의 습관을 좀 길러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조금 더 여유롭고 스스로 좀 더 넉넉해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넉넉하게 이롭도록 이끄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여기도록 이끌어준답니다. 먼저 보살은 병이 있는 보살을 어떻게 위로하여 깨우칩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실 주위에 정말로 눈 밝은 스승이나 정말 눈 밝은 도반이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깨우쳐주는 인연이면 금상첨화이고 혹 주위에 그런 눈 밝은 선지식과 도반이 없다면 스스로가 선지식이 되고 스스로가 눈 밝은 도반이 돼서 스스로에게 아, 너 요즘 많이 힘들구나. 그래 참 힘들고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 이제는 조금 내려놓자. 너 좀 많이 외롭구나. 그래 이런 상황에는 외로울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스스로 공감해줘서 스스로 위안이 받고 나아가서 이건 무상한 거니까 너무 실질샷에 집착하지는 말자. 잠깐 인연에서 나타나는 것일 뿐 인연이 다 흔적도 없는 것이니까 너무 이것을 실질샷은 집착 때문에 더 병을 키우지 말자 하고 스스로 일깨워주게 되고 스스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한 무지함으로 해서 집착하고 집착 때문에 괴로웠던 삶이 얼마나 나를 태우고 나를 얼마나 옥죄고 무겁고 버겁게 하는 괴로움인지를 몸소 실감을 하고 주위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무상한 줄 모르고 열에 따라 환과 같이 나타난 공작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막 집착하는 삶 때문에 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바로 보기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는 아는데 자기 마음이 속아서 마음이 그린 환을 실제인 줄 알고 불안에 떨고 죽을 듯한 괴로움을 겪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들의 고통을 안타까이 여기고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조금 건강해지고 여유로워졌으니 너 또한 충분히 건강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서 이끄는 쪽으로 하는 것이 보살이 병든 이를 위로하고 깨우쳐서 스스로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로 성장하는 길은 괴로움이 있을 때 성장한 것 같아요. 마치 명검은 달금질을 겪은 만큼 명검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너무 나를 찬탄해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사람이 참 교만해지기 쉬워요. 남의 아픔은 돌아볼 기회도 없고 내가 잘났냐
당연한 것이냐, 전혀 감사 마음 없이 여겨지는 삶이 되는데, 삶이 조금 누군가에게 시달려 보기도 할 때 인내하는 마음도 견디게 되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하는 거니까, 몸과 마음의 고통이 이걸 계기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큰 마음이 되는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도 잘 관리해서 몸 아프지 말고, 마음도 너무 고달프지 말고, 미리 큰 병이 나기 전에 작은 조짐이 있을 때 알아차려가지고 그 병의 근본이 되었던 좋지 못한 몸과 마음의 습관을 점차 그쳐서 좋은 습관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좀 안온해지도록 가는 게 지론이기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거사님, 병이 있는 보살을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합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병이 있는 보살을 응당 이렇게 생각하기를, 지금 나의 이 병은 모두 이전 세상의 망상과 전도됨과 모든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어서 실법이 있지 않는데 누가 병을 받는 자이겠는가? 왜냐하면 사대가 합함으로 잠시 몸이라고 이름한 것이니 사대는 임자가 없고 몸 또한 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병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나를 집착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나에 대해 집착함을 내지 않아야 한다. 보죠. 병이 있는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합니까? 스스로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병 들어서 괴로운 상황을 잘 조복하여 해결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병의 근본인 줄 알아야 돼. 왜 병이 드는 거지? 이래서 병이 들었구나 라고 알아야지. 병난 줄을 알고 병을 잘 관찰하여 병의 원인을 알아서 병의 원인이 없을 때 병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이 되니까, 병이 들었다면 무엇이 병의 근본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지금 병의 근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나의 이 병은 망상과 전도됨과 모든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다 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병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병의 근본은 망상과 전도됨과 모든 번뇌로부터 병이 생겼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병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집착함으로 말미암아서 병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아까 말한 살면서 괴로울 일들이 있어요. 즐거울 일도 있고, 누가 와, 니 진짜 대단하다 와 라고 칭찬해주면, 나를 칭찬해주면 와 기뻐요. 근데 에이그 니 그거밖에 못하나라고 나를 무시하면 괴로워하죠. 다른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되진 않을까라고 나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삶이 고달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나라는 상이,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랑은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불편해요. 늘 나를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갈등이 생기게 돼요.
심지어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춤을 추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그림을 그리든,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면 그게 애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답답함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짜증이 나고 괴로움이 돼버려요. 내가 나서면, 심지어 별로 돌이 힘든 일, 심지어 더러운 화장실 청소하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라고 생각하면 괴로운데, 나라는 상을 내세우지 않고서 그냥 빈 마음으로 청소를 하면 괴롭지가 않아요. 모든 병의 근본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집착함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병이,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괴로울 때 내가 있어.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늘 온갖 근심 걱정의 근본은 나라는 상이에요.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나라는 상이 막 치성하고 늘 나를 알아봐 줘야 되고 나를 좋아해 줘야 되고 나를 막 찬탄해 줘야 되고 늘 나 중심으로 내가 잘된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라는 상이 고개가 막 치켜들수록 갈등과 괴로움이 끊이질 않는데, 그냥 할 뿐 나라는 상을 내세우지 않고 하면 할수록 부딪힐 일이 없고 힘을 애쓰지 않아 가지고 그냥 훨씬 더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게 돼요. 나라는 상이 고기를 치들수록 온갖 병과 괴로움이 가득해지고, 나라는 상이 점차 좀 쉬어지고 그쳐지고 내려놔질수록 삶이 훨씬 편안하고 건강해져요. 진실로 나라는 상을 세우고 나의 집착함이 병의 근본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나에게 집착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나 좀 봐. 내가 잘 돼야 되는데라고 내가 있어. 어디에 어떻게 있죠, 근데? 불교에서 일체는 오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삼라만상이 있지만 다 5가지 영역하게 드는 거다. 색, 물질적인 것. 수, 느낌, 감정. 상, 생각. 행, 욕구, 의지. 식, 온갖 인식. 삼라만상은 다 오온이에요. 당장은 이렇게 몸뚱이,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이, 기분, 생각, 욕구, 인식이 있습니다. 그지? 몸 말고 내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내가 있다고 했으니 나는 어떤 거냐고. 당장 예를 들어서 볼펜이 있는데 분해해 봤더니 뚜껑, 몸통, 스프링, 볼펜심이라고 하는 부품만 있지 볼펜이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냥 부품이 결합된 상태를 볼펜이라고 이름한 것이지 볼펜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볼펜은 이름으로만 있지 실체로서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일단 1차적으로 실제로는 그냥 뚜껑이 있고 몸통이 있고 스프링이 있고 심지가 있지 볼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지? 그냥 이걸 결합한 걸
병 이름하는 거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는 몸이 있고 기분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욕구가 있고 인식이 있을 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어. 그냥 몸과 기분과 이게 몸과 정신 작용이 어우러져서 하는 것을 나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여겨요. 나를 무시해? 하고 나라는 것이 있다고 여겨요. 망상이에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 달라이라마를 모시고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 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불교적인 가르침들을 함께 세미나를 열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나라는 자의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저는 결정을 내리기를 나란 치명적인 착각이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않는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인데 게다가 치명적인 착각이다. 나라는 망상이 있다고 여기는 여기에 집착을 하면 치명적인 나를 무시해. 내가 잘 된다고 온갖 불안과 근심과 원망과 화냄에 번뇌의 근간이 되는 치명적인 착각이다. 나라는 것이 허망한 생각, 망상이다. 근데 이것이 있다고 있지 않은 환과 같이 인연따라 잠깐 나타난 모양이 붙여진 가명으로서만 있는 건데 내가 있다라는 가명으로서 있는 실체가 없는 것을 내가 있다라고 전도되기 없는 것을 있다고 되는 전도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다고 여기고 내가 있다 여기니까 나에게 집착하고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온갖 근심, 걱정과 원망 등의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본문에 얘기합니다. 나의 지금 이 병은 망상과 전도됨과 모든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다. 망상으로 비롯한 것이니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모든 고달픈 병은 내가 있다고 여기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될까라고 나를 무시해? 등등등으로 망상에 대한 허망한 집착 때문에 온갖 병이 생긴 거다. 이 병의 근간이 망상이니 바로 보기만 하며 에이씨 가명에 불과하고 실체도 없는 것을 내가 이름에 속아서 있다고 착각해서 허망한 집착 때문에 허망한 병이 생긴 거였구나. 바로 보기만 해도 병이 있지 않거늘 무슨 병을 받는 자가 있겠는가 라고 관해야 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바로게 관하지 못한 채 내가 있고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고 늘 애를 쓰고 애써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되기 때문에 확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온갖 괴로움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온갖 경직되고 하는 병이 생기게 된다. 잘 살펴보면 모두 그 병이 생긴 원인은 망상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실체시하여 거기에 대해서 온갖 애증하여 온갖 번뇌가 생겨서 병이 된 것이니 바로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서 나에 대한 집착이 점차 옅어져 가면 병 또한 사라진다. 그래서 병의 근본은 나를 집착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병의 근본은 망상과 전도됨과 모든 번뇌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니 바로 보면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미 병의 근본을 알면 곧 아상과 중생상을 없애니 마땅히 법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응당 이렇게 생각하기를 다만 여러 법이 합함으로써 이 몸을 이루니 일어나더라도 오직 법이 일어날 뿐이고
사라지더라도 오직 법이 사라질 뿐이다. 또 이 법이라는 것은 변하면서 상속하여 각각 서로 알지 못하니 일어날 때에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사라질 때에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보죠. 우리는 내가 태어났고 내가 늙어가고 있고 내가 병이 들기도 하고 내가 언젠간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내가 여실하게 있고 내가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여깁니다. 그죠? 아까 그 비유처럼 어떻게 공장에서 볼펜이 생겼고 다 쓰고 나니까 볼펜이 사라진다라고 여겨요. 근데 사실은 볼펜이 생기는 게 아니죠. 공장에서 부품이 결합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 써가지고 다시 분해해버리면 볼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였던 것이 흩어지는 것일 뿐 볼펜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모이면 볼펜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니까 더 이상 볼펜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다가 비로소 볼펜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나타났으니까 볼펜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지 볼펜이라는 것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죠? 왜? 볼펜이라는 것 자체가 가명일 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여러 부품이 모인 것이고 부품이 흩어지는 것일 뿐. 그죠? 그래서 절에서는 보통 얘기를 할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안 하고 도산이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라는 딱지 빼고 도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얘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지 내가 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가명 잠깐 도산이라고 이름 붙인 이 몸이 있는 것일 뿐 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생겨나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연에 따라서 잠깐 어우러서 몸이 나타났다가 몸이 인연이 닿아여 노쇠하여서 몸이 흩어지는 것일 뿐 내가 생겨나고 내가 죽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몸이 모여서 몸이 일어났다가 인연에 따라서 몸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다, 내가 죽는다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공부의 길에 접어들어서의 변화가 나라는 딱지가 떨어진 채 행하느냐. 내가 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거야. 나라는 딱지는 없이 그냥 인연 따라 드러나는 행위만, 작용함만 있는 거야. 내가 피곤하다가 아니라 몸이 피곤해 하는구나. 몸이 좀 기운이 넘치는구나. 라고 이렇게 나라는 딱지 빼고 인연이 되어서 몸이 생겼고 흩어지는 몸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바라본다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죠? 나는 없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가명일 뿐 없어. 나는 없지만 몸은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해. 다시 보죠. 몸이 정말로 있는지. 머리통은 있네. 몸통도 있고 팔다리도 있네. 몸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얼굴, 몸통, 팔다리가 결합된 상태를 몸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몸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몸도 가명일 뿐이죠. 각 부위가 결합된 상태에 붙여진 가명일 뿐. 몸이라는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몸이 태어나고 몸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일 뿐. 그럼 몸은 없지만 얼굴은 있잖아요.
얼굴은 머리카락, 이마, 눈, 코, 귀입이 모여 있는 것을 얼굴이라 이름하는 것이지 얼굴이 있질 않죠. 그럼 눈이 있잖아요. 흰자위, 검은자위, 시신경 등이 모인 걸 눈이라 이름하는 것이지 눈이 있는 건 아니죠. 다 오직 인연 화합하여 붙여 잠깐 나타난 모양이 붙여진 가명일 뿐 그 무엇도 실체가 없어요. 단지 인연이 화합하여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일 뿐 거기에는 몸이라고 할 만한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말에 의거하여서 세상을 인지하고 알아갔기 때문에 저건 시계다. 이건 몸이다. 이건 길동이다. 이게 나다라고 계속 이름이랑 존재를 실체시하는 습관 때문에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고 여겨요. 나라는 이름이 있으면 나라는 개념이 있으면 내가 있다고 여겨요. 몸이라는 말이 있으면 몸이 있다고 여겨요. 근데 가명일 뿐. 잠깐 모였을 때 볼펜, 몸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 이름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실로 공부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 관문 첫 번째 관문이 나라는 딱지가 떨어지고서 하느냐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본다 여기 시나요? 평소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공부하러 와 있으면 한 번쯤 쉬어본 감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네. 그냥 이렇게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듣는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네. 모양 없는 마음이 늘 이렇게 살아서 작용하는 것이 있을 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나라는 딱지를 세우지 않고 나라 이름을 세우지 않고서 그냥 일어나는 삶을 이렇게 작용함으로 드러나는 것에 점차 익숙해질수록 나라는 딱지가 점차 떨어져 가고 녹아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그럼 삶이 훨씬 편안해져요. 모든 병의 근본이 나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나란 딱지만 사라져도 괴로울 일이 없어요. 늙음이 괴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늙는 게 괴로움이지. 죽음이 괴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까 불안한 거지. 나란 딱지만 사라지면 그냥 인연 따라 그렇게 작용하여 드러남이 있는 것 뿐이에요. 나란 딱지가 붙으면 그것이 근심 걱정에 됩니다. 그러려면 늘 무의식적으로 이미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미 늘 다른 흔히 육식, 칠식, 팔식이라고 유식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육식이 제8 아래아식이 가장 근본적인 이런 존재의 바탕이 되는 의식이고 이것에 대해서 허망하게 분별하여 이렇게 보는 내가 있다, 보이는 경계가 있다고 여기는 이렇게 주객을 미세하게 분별하여 이렇게 온갖 보고 듣는 작용을 하는 실체가 있다 여기는 것이 제7 말라식이라고 하는 질식이고 그리고는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나 아닌 바깥 경계가 있다고 여기면서 온갖 경계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좋다 싫다 분별하는 것이 육식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는 마음이 이것이 참 무상한 것이고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쉬워해. 왜냐하면 육식은 표면 의식이니까. 근데 칠식은 훨씬 더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망식이라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있다라는 신념이 강하게 있어. 내가 있지, 내가 하는데라고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있고 내가 한다라는 마음이 한번 착각임을 알아차리고 나라는 의식이 한번 훅
쉬어져 보는 경험과 감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늘 내가 한다라는 긴장 어린 요놈이 주제자 있냐, 요놈이 주인 있냐. 그래서 세운 순간 바깥 경계가 세워지면서 험한 분별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우러진 삶을 실감하지 못해. 늘 내가 나으니까. 한번 이게 나가 한번 도둑놈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요놈이 전혀 나서지 않건만 묘하게 작용하는 삶이 있음을 실감하는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저절로. 그러려면 아까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접근한 것처럼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냥 몸이 있고 기분이 있고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라는 놈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동의시로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몸을 나라고 여겨요. 나라가 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망상일 뿐이기 때문에 몸을 나라고 집착을 하면서 내가 태어났다, 내가 늙었다, 내가 언젠가 죽을 거야 라고 몸을 나라고 동의시하게 돼요. 또 기분을 내가 불안해라고, 내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들면 내가 불안하다고 느낌이랑 나를 동의시하면서 내가 불안해졌다고 여기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그 이유가 뭐다?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오온을 취하여서 나라고 여기면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몸이 있다고 몸을 동시했는데 몸이 가명일 뿐 몸이 있지는 않아요. 나라는 놈이 이름일 뿐 실체가 있지 않듯이 몸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 몸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온 4대가 어우러져서 잠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유기적으로 변하는 것일 뿐 몸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이런 조망을 통해서 나라는 상이 망상임을, 이름에 불과할 뿐 실체가 없다. 몸이라고 할 만한 것도, 불안함이라고 할 만한 것 또한 이날따라 잠깐 드러나는 모양이 붙여진 이름일 뿐 실체가 없잖아요. 어떻게 화가 나서 주면 주목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 이름에 대한 실체가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아상이 망상임을, 중생상이 중생은 줄임말이고 중연생기에 중연생기 첫 번째와 세 번째 중생, 두 번째 네 번째가 연기에 중연생기, 여러 연이 모여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볼펜은 여러 부품이 모여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와 같이 몸도 여러 연이 4대가 모여서 나타난 거죠. 불안함 또한 여러 조건이 이어서 나타난 거잖아요. 모든 건 다 중생이에요. 여러 연이 모여서 잠깐 생기한 것일 뿐 연이 터지면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나라는 것은 이름에 불과할 뿐 실체가 없다. 그 동일시했던 몸이나 기분 또한 중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한 조망을 통해서 실치시했던 오랜 습관이 점차 놓여져야 됩니다. 집착하는 마음만, 실치시에 집착하는 마음만, 실체가 있다고 여기고 집착하는 마음만 놓여지면 아까 말한 뭣도 없는데 묘하게 작용하여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온갖 일이 벌어지고 온갖 게 나타나는데 뭣도 없어요. 한 법도 없는데 만법으로 드러나고 만법으로 드러나지만 한 법도 없음을 실감할 때 안심함이, 무엇도 수용이 됨을, 온갖 걸 받아들이지만 무엇도 취하지 아니함을, 무엇도 거부하지 아니함을, 그런 삶이 조금씩 실현이 됩니다. 이어서 저 병이 있는 보살이 법이라는 생각을 멸하기 위해 응당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 법이라는 생각 또한 전도된 것이고, 전도된 것은 곧 큰 근심이니 나는 이것을 여의어야 한다.
어떠한 것이 여의는 것인가? 나와 나의 것을 여의는 것이다. 어떻게 나와 나의 것을 여의는가? 말하자면 두 가지 법을 여의는 것이다. 어떻게 두 가지 법을 여의는가? 말하자면 안팎의 모든 법을 생각하지 않고 평등함을 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평등함인가? 말하자면 나와 열반이 평등하니 왜냐하면 나와 열반 이 둘이 모두 공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공한 것인가? 다만 명자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이와 같아서 두 가지 법이 결정된 성품이 없어서 이 평등함을 얻으니 나머지 병이 있지 않고 오직 공병이 있을 뿐인데 공병 또한 공한 것이다. 이 병이 있는 보살이 받아들이는 바가 없음으로써 모든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니 아직 불법을 갖추지 않고 또 받아들임을 멸하지 않고서 증득합니다. 정말로 나는 잠시 이름을 세우는 것일 뿐 나라는 이름에 대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실 어딜 봐도 몸이나 기분과 생각만 있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어디에도.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 또한 몸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온갖 부위가 있지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온갖 부위 또한 팔 또한 손목, 팔뚝만 있지 팔이라고 하는 것이 있진 않아요. 다 가명일 뿐 이름에 대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전도되어서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내가 있다고 여기고 내 것이 있다고 여기는 그 전도됨 때문에 온갖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다. 차가 긁히는 것이 괴롭지 않아요. 내 차가 긁히는 게 괴로운 거지. 내게 문제가 되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문제가 되고 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내게 있으니까 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것이 있죠. 그 지갑 속에 있는 돈이 내 돈이죠. 진짜 내 돈이에요? 본래 내 돈이에요? 어제 대금 받은 거잖아요. 그죠? 남의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었어. 좀 이따가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나면 내 돈이 아니죠. 잠깐 인연되는 동안만 내 돈이라고 이름 딱 지붙인 것이지 본래 내 돈이 아닙니다. 그죠? 인연 따라 흘러가는 가운데서 잠깐 이름 붙인 건데 이름 붙이는 순간 내 돈이 돼버려요. 내 돈이라고 집착을 해버려. 온갖 소유물 또한 그 무엇이 본래 내 것이었겠어요. 본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뭐가 내 거겠어요. 잠깐 연에 따라 잠깐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거늘. 그래서 그냥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할 뿐이지 거기에 내 거다라고 이름 딱 붙이는 순간 집착이 생겨서 괴로움이 돼. 내 거다라는 이름 딱 붙이지 말고 그냥 잘 관리해서 쓰라는 거야. 오직 인연에 충실하여 그냥 할 뿐 내 거다 나다 하고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다 내 거다 라는 집착이 사라지게 됩니까? 두 가지 법을 여어야 한다. 두 가지 법이라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있어요. 어떻게? 보는 게 나아요. 보는 자가 나아요. 보이는 곳은 저기 있고 안팎 주객을 나누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나고
보이고 느껴지는 것은 바깥 세계라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나 아닌 것이. 나와 세계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광활한데 나란 존재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작으니까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더 많은 걸 가져가지고 내가 견고해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고, 욕심을 내고, 요 정도면 안정주고 알았는데 요 정도는 택도 없네 하고 또다시금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광활한 세계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걸 테니까 늘 자금, 부실함을 느껴가지고 늘 불안에 떨고 그만큼 더 욕심을 내가지고 온갖 괴로움이 벌어져야 해. 근원이 뭐다? 온갖 불안과 욕심과 괴로움이 근원이 뭐다? 나다. 내가 있다. 내가 참으로 왜소하고 불안하다. 왜다? 분별하여. 안박, 주객을. 분별하는 허망분을 말미암아서 나이가 세워지니까 얘를 중심으로 내 거다라고 여기는 온갖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여기에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는 자가 있겠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는 자가 있을 수 있겠어? 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 손바닥이 없는데 어떻게 손등이 있을 수 있겠어? 손바닥이 있으니까 손등이 있지. 두 이름일 뿐 둘이 아니듯이. 보는 자와 보이는 것도. 입이 없는데 어떻게 말이 있겠어요? 입이 있으면 말이 있어요. 둘이 아니에요. 육군과 육격이 두 이름일 뿐 둘이 아니에요. 어우러져 있는, 어우러져서 작용하는 마음의 작용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오직 마음의 작용으로 이렇게 마음이 작용하여 이렇게 가나로 드러나는 것일 뿐. 작용하여 드러나는 모양은 달라요. 가나가. 근데 가도 나도 마음이 연에 따라 작용하여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라서 다르질 않아요. 모양은 리얼하게 달라요. 뭉퉁하고 넓적해. 단지 손이 연에 따라 작용하여 드러나는 모습일 뿐. 두 손이 있지 않듯이 오직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비로소 다르지만 평등해요. 다르지만 다르질 않아요. 비로소 평등해. 무엇 특별히 좋아하고 뭘 특별히 싫어하지 않게 돼. 왜? 오직 연에 따라 작용하여 나타난 바일 뿐 다른 게 아니니까. 가와 나가 특별히 가를 좋아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하질 않아요. 왜? 가도 나도 다 이 마음이 작용하여 드러난 바이니까. 그것이 점차 실감되고 확대될 때 불안합니다로 나타나든 살같습니다로 나타나든 평등함을, 나와 나 아닌 것이 둘이 아님에서 평등함을, 괴로움과 괴로움이 다음이 평등함을, 바람이 위로 출렁이는 물이든 바람이 그쪽 고요한 물이든 평등함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단계 아닌 단계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온갖 이런 말을 할 때 말의 내용에 말의 뜻에 빠져요. 오직 이 모양 없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여 다양한 말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얘가 있을 뿐이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는. 반갑다 할 때랑 쟤 뭐야 라고 할 때랑 말과 드러나는, 말로 드러나든 생각으로 드러나든 기분으로 드러나는 모양에 바로 빠져가지고 그 모양의 실체인 양 여기는 식이 마음의 습관이 짙어요. 우리는 망상을 일으키고는 전도돼서 실제인 양 반응하고는 그로 말미암아 온갖 실체신냐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온갖 번뇌에 익숙해 있어. 그래서 거친 생각이 많으면 삶이 참 고달파요. 그동안은 스스로
호련이 일으키는 망상 때문에 고달프다 여기지 않고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시달려야 되냐라고. 당장 어떤 애가 성적 때문에 즐거웠다 괴로웠다 해. 얘는 성적 때문에 자신이 즐겁고 괴로운 줄 알았어. 시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퍼펙트하게 준비해가지고 만점인 줄 알았는데 99점 받으니까 속상해. 그날은 몸이 아파가지고 시험 준비 하나도 못하고 망쳤어. 그래서 70점 겨우 될까 말까 싶었는데 80점이에요. 다행히. 점수 때문에 즐겁고 괴롭다면 99점일 때는 즐겁고 80점일 때는 괴로워야 되는데 점수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때문에. 망쳤다. 아이고 다행이다. 자기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람 때문에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남편인데 똑같은 친구인데 그토록 좁던 애가 나를 괴롭게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렇게 생각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안 할 때는 온갖 상황 때문에 온갖 사람 때문에 온갖 여건 때문에 외부 상황 때문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휘둘리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괴롭힐 필요가 없지라고 알아서 거친 생각을 조금 일으키면 스스로 고달프니까 생각을 조금 쉬려고 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고달프다는 걸 알아차리면 생각을 좀 덜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공부했더니 훨씬 더 삶이 편안하고 일 없는 삶이 벌어졌습니다라고. 그동안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을 실체시해가지고 스스로 시달렸던 식의 마음의 습관이 조금 그쳐진 거예요. 생각이 좀 그쳐지니까 스스로 덜 괴로워지고 편안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부를 하니까 참 좋습니다라고 여겨요. 아직 여전히 생각을 일으키면 시달리고 생각이 그치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공부했으니까 참 공부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더니 조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또 생각이 막 지성해지면 공부했자 옛날 때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라고. 공부해봐야 황입니다라고 여기게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은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들락이곤 있지만 여전히 생각을 실체시하는 습관 때문에 생각에 시달리다가 생각을 좀 덜 일으키면 덜 시달리고 많이 일으키면 많이 시달리고 여전히 생각을 실제냐 여기는 마음의 습관이 짙어요. 망상을 일으키고 생각 실제나 전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갖 번뇌가 여전해요. 번뇌 숫자가 잠깐 줄어드느냐 많아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생각에 의지한 마음의 습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한번 쉬어본 사람은 과정상 생각만 진짜인 줄 알다가 생각이 좀 쉬어본 사람은 그리고는 비로소 생각이 그쳐서 생각이 없건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님. 생각을 그쳤지만 묘하게 내가 애쓰지 않건만 묘하게 작용함을 실감하면 비로소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연이되면 묘하게 온갖 일로 드러나는 얘가 작용하여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비로소 평등함을 실감을 하면 얘가 인연 따라 어떤 생각으로 나타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공부가 좀 익어지면 공부가 안 익어질 때는 생각을 하면 시달리니까 생각을 쉬려고 해요. 생각을 하여 시달리니까 생각을 그치려고 해요. 공부가 익어지면 생각이 돌아갈 때 마음이 지금 생각함이라는 인연에서 생각함이라는 모양으로 작용이 되는 걸 알아차려요.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여기 아직 밟지 않을 때는 생각하는 순간 생각 내용에 확 빠져버려요. 생각 내용을 바로 실제인 것처럼 반응해가지고 요동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공부가 좀 익어지면 생각할 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화낼 때 화내는 줄 모르잖아요. 화를 그냥 쏟아낼 뿐. 공부를 하면 화낼 때 화가 나는구나라고 화내는 줄 알면서 화를 내요. 물론 아직까지 거친 상태고 좀 더 익어지면 화가 나려고 하는 씨앗에서 알아차리니까 이거는 그 정도 화낼 일이 아니자라고 더 불씨가 커지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말할 때 우리는 말할 때 말의 내용에 빠져버려요. 말할 때 지금 이런 말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아요.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려면 오직 지금 여기 행위에 젖어 들어야 돼. 우리는 말하면서도 생각하고 생각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짬뽕으로 하기 때문에 온전히 생각함 자체에 못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차려요. 평상시에 그래서 연불을 할 때는 연불함 자체에만, 걸을 때는 걷는 데만, 온전히 지금 여기 인연에 온전히 지금 여기 인연에 작용하는 삶에 온전히 젖어들 때 비로소 생각함이라는 작용으로 마음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요. 그럴 때 비로소 생각하는구나. 지금 생각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도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이걸 쉬려고 하질 않아요. 괜찮으니까. 이걸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요. 괜찮으니까. 꿈이 꿈임을 알면 악몽을 꿔도 괜찮은 거와 같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망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상임을 알아차림이 더딜까 걱정할 뿐이에요. 알아차리는 힘이 중요한 거라고요.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기 때문에 마음은 늘 작용해. 보기도 듣고 느끼기도 생각하기도. 근데 보는 작용을 하고 있으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문제이고, 생각할 때, 느낄 때 느끼는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타난 모양을 실체시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됨이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 아닌데 문제시하게 돼. 없는 것을 실체시하는 순간, 집착하는 순간 병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 전혀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음을, 말을 하면 말하고 있음을, 보이는 경계에 확 빠지지 않고 말의 내용에 확 빠지지 않고 생각의 기분의 내용에 확 빠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금 여기의 삶에 온전히 훅 젖어들어서 어떤 인연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괜찮음을 실감할 때 비로소 모든 병이 절로 사라지고, 모든 괴로움의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괴로움이 아님을, 즐거움의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괴로움과 평등하여 다르지 않음을, 모든 걸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죠? 벽 있는 보살은 받아들이는 바가 없음으로써 모든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바가 없어요. 오직 작용함이 있을 뿐이라서 온갖 모양으로 작용하지만 모양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진실로 온갖 말을 하지만 어떤 말도 없잖아요. 어떤 말도 없지만 온갖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무엇을 취하여 집착함 없이 온갖 인연을 수용하여 온갖 걸 다 놔둔다.
그래서 딱히 불법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고서 받아들임을 없애지 않고서 비로소 이 법을 증득한다.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고 작용하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작용하는지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곧 삶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거니까 마음 공부를 잘 한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삶 자체에 온전히 젖어들어서 애씀 없이 연에 따라 드러나는 삶의 작용에 훅 젖어들어서 이 삶의 묘미를 애쓰지 않고만 리얼하게 드러나고 온갖 일 벌어지지만 한 법도 없음을 몸소 실감하여 안심한 삶을 점차 익혀가는 것이 바른 마음 공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